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죠.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사안보다 먼저 국정기획에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꾸렸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문제로 지금 아주 여의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선 네.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어 온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이라든가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철저히 그 잘못된 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위장전입이라는 거요. 예. 이것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또 법의식 없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이전 등의 경우 그냥 그 통상 이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시점별로 좀 차등을 줘야지 옛날 행위 시에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다 그게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위장 전입 문제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위원장님 지금 전화가 네네. 찍찍하는데 예. 네,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네.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삼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논문에 대해서 서구 사회보다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08년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이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행위 시에는 별 문제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바뀌어진 기준으로다가 모두 재단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니까 과거에 전공 교체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라는 것이 존경받는 그런 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모든 언론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받게 되면 과연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래서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전신인 인사들을 낙마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야당일 때도 다만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008년 이전의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전입만 가지고 낙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 잘못은 우리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같은 데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경기도의회가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많은 낙마를 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한번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의 내용을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 검증이냐를 나눠서 도덕성 부분, 개인 신상 관련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 이전의 것들은 좀 달리 보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친 행위가 있었나,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나, 심각한 법규 위반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그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온 점이 있습니다만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가 이 개선안을 언제쯤 마련해서 결국은 이건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마련되게 되는지부터 우선 궁금합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5일까지 끝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새로운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인사의 검증을 새 제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도화하려면 결국 그 청문회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과 합의가 될까요? 뭐 야당에서도 과거 정권을 운영해 본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리나 장관 인사에서 낙마되고 희생되는 그런 것들이 더 반복돼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치든가 국회법의 규정을 고치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통상 그렇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보면 지키지 않았던 것을 높이 요구해서 이제 낙마시킬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현실에 맞추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와 같은 것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안을 내놓을 때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경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야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 추경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가 일자리 부족에 기초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위한 방법으로 취임하면 바로 일자리 추경을 내놓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로 이 이제 추경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 통계청 발표가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그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34%. 10명 청년 중에 서너 명이 아무리 이제 N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N퍼 세대라는 게 왜 모든 걸 다 포기할까?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이건 결국 좋은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의 신음소리인데 아마 정치권, 특히 야당도 국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는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막상 우리 추경안은 이번에 무슨 SOC 사업이라든가 또 선심성 사업 이런 거 일체 없고 또 국가 부채도 하나도 안 늘리고 추가로 더 거칠 세수를 토대로 해서 11조 2천억 모두를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만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청년들의 또 여성들의 노인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야당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심사가 들어가면 또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계획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기준을 좀 개선하겠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근데 이 문제에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처들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네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들이 대통령 공약을 베끼고 표지만 바꿔서 가져왔더라. 이게 어떤 어떤 이야기입니까? 초기에 이제 그 업무 보고나 이런 걸
보고안을 서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지켜주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 하는 게 관행화됐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변화나 개혁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인데 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요구에 따라서 촛불 시민들의 그 염원에 따라서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고용과 그리고 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새 정부의 이 철학, 이 국정운영 철학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야를 혁신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대통령 혼자 뜻으로 되는 건 아니죠. 손뼉이 마주쳐야 되니까 그래서 공직사회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 보고도 문제를 다룰 때 그 의식에만 앞서서 서생적 문제의식만 가지고 이걸 할 일이 아니고 상인적 현실 감각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완장찬 정명군 행세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도 또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부처별로 한 서너 차례에 걸친 그런 그 업무 보고 또 과제별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적어도 그 정무직 공직자들, 국장급 이상들, 고위직들은 새로운 정부의 그 국정 철학에 관한 이해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 실행 계획을 만들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부가 바뀌니까 정말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었구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 이 정책들이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새 정부의 임무이고 또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문제 그리고 뭐 통신비 문제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아직 활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인사만 나눈 걸로 하고요. 네네. 저희가 7월 5일 날 활동이 끝나면 그때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